우리가 지금 등차 수열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쵸? 12단원 등차 수열. 등차 수열 공식은 몇 개밖에 없다고? 3개밖에 없어요. 등차 3개, 등비 3개, 그리고 공통적으로 하는 공식 하나에서 총 7개만 외우면 돼요. 12단원, 13단원 두 단원이 공식 7개로 다 끝내는 단원이에요. 별거 없죠. 그쵸? 등차 수열에서 외우는 첫 번째 공식이 뭐야?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 초항 플러스 n-1t. 하나 모자른 d. 아유, 죄송해요. 지는요. 하나 모자른 d예요. 하나 모자른 d요. 미안해요. 첫 번째 공식 이해가죠? 일반항 구하는 공식. 두 번째는 무슨 공식? 등차 중항. 세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항은 어떻게 구하니라는 공식으로 합해서 나누기 2하면 돼요. 또는 2b는 a 더하기 c야. 뭐 둘이 같은 식이니까 상관없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등차 중항. 빈도수로 본다면 사실 제일 안 나오는 공식이긴 해요. 제일 안 써요. 근데 이제 저번 시간에 내가 그 퀴즈처럼 내줬던 빙고판 맞추기 그거 할 때는 등차 중항 쓰면 금방 쉽게 풉니다. 참고해 하시고요. 세 번째가 이제 등차 수열의 합공식, 일명 이제 n항까지 합이라 부르는 SN 공식인데요. SN은 이제 뭐 등차 수열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n항까지 합을 보통 저렇게 SN이라는 기호로 쓴다는 거죠. 등차 수열에 한정했을 때는요, 이게 공식이 2개가 나와요. 하나는 무슨 공식이었어? 2분의 a 플러스 l 곱하기 n 공식. 이거 기억나요? 네. 등차 중항이 n개 있어요 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쵸? 등차 중항이 꼭 맨 앞과 맨 뒤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앞에서부터 k번째 항, 뒤에서부터 k번째 항, 이거 2개의 합의 평균도 등차 중항이 됩니다. 예, 그런 게 n개 있어요 라는 생각인 거고, 이 L자리에 얘를 대입하는 거죠. 끝에 있는 n번째 항. 쟤를 대입해서 만든 공식 뭐야? 2분의 n에 2a 플러스 n-1t예요. 그쵸?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되는 거죠. 어떨 때는 이 공식이 편할 거고 어떨 때는 이 공식이 편할 거예요.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이 3개만 갖고 이제 등차 수열을 다 풀어요. 여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등차 등비 공용적으로 쓰는 공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8번에 있는 179페이지군요. 이 얘기를 일단 한번 해볼게요. 첫째 항이 15, 첫째 항부터 제4항까지 합은 48짜리인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첫째 항 15라는 말을 일단 기호로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A1은 15.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4항까지 합이니까 S4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쵸? 이게 48이에요. 그럴 때 1번 항을 구하고, 첫 번째 1번 항을 구하시오. 두 번째 몇 항에서 음수 나오나요? 를 푸시오. 세 번째 SN n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는 거는 언제일까요? 를 구하시오와 네 번째 몇 항까지 합이 63인가요? 를 푸는 문제입니다. 아, 이거 글씨 너무 크게 써가지고 쓸데가 없네. 이건 지워도 되겠죠? 어디서 뭔가 이렇게 낙엽 밟는 소리가 들리는데? 일단 저번 시간에 어떤 얘기 했냐면요, 이렇게 등차 수열이라는 정보가 있을 때 이렇게 2개의 값을 알려주면 분명히 구할 수 있어요. 등차 수열이 초항이 얼마인지 나왔으니까 공점을 찾으면 되겠네 라든지, 이해가 무슨 말인지 2개의 값만 있으면 구할 수 있어요. 공점을 찾으면 되겠네요 일단. 그쵸? 근데 S4가 나왔다고 이거 S4 그 공식을 쓸 거냐? S4 공식이 원래 아까 지웠지만 여기다가 곱하기 4를 쓰는 공식도 있을 거고, 이 공식도 있을 거예요. 그쵸? 이해가죠? 둘 중에 공차라고 하려니까 뒤에 거 쓰면 되겠다. 뭐 그래도 상관은 없고요. 사실 이걸로 풀어도 상관은 없거든요. 네 번째 항을
말항으로 보는 거 아니야? 끝항으로. 그치? 네 번째 항이 끝항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15와 L을 더해서 나누기 2 한 다음에 4번 곱한 게 48 아닌가요?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왼쪽 거 쓰려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해가죠? 첫 번째 항은 15고 마지막 거 몰라. 마지막 거 어쨌든 네 번째 아니야? 마지막 건 모르고 어쨌든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한 다음에 더해서 하면 18.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항을 구한 다음에 공차를 찾던가 아니면은 요식은 48이야 라고 만들어서 여기 초항 대신에 15를 이렇게 대입해서 그렇지? 요거를 풀면은 뒤에 관한 1차원 원식이니까 이해가지? 네,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죠 일단. 어차피 그게 똑같은 식이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뭘로 쓸까? 이걸로 할까? 요거 2분에서 약분하면 이거 2고요. 이렇게 약분하면 이쪽은 24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30 플러스 3D가 24가 나오는군요. 그러면 D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공차를 찾죠. 이해가죠? 이해가요? 자, 공차 나왔습니다. 초항도 있고요. 따라서 1번 답. 1번 항을 구하시오. 초항 15 더하기 하나 모자른 D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죠? 그럼 마이너스 2n에 플러스 17 이렇게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어요. 모든 수열에 대한 기초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일반항을 구하는 거. 이게 어떤 수열인가에 관계없이 일단 일반항을 구해놔야 그 다음에 이걸로 이것저것을 푼단 말이야. 2번 거 같은 것도 쉽잖아요. 언제 음수 나오기 시작하니? 그래, 공차가 보다시피 음수란 말이야. 그치? 마이너스 2를 계속 더할 거예요. 2를 계속 뺄 거예요. 15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양수겠지만 가면 갈수록 숫자가 작아지니까 어느 순간 음수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쵸? 언제 음수가 나오겠는가? 간단하잖아. 그냥 간단하게 말로 설명하면 그냥 이 부등식을 푸시오 아니에요? 일반항 아까 찾았으니까 마이너스 2n 더하기 17이 음수 나오는 걸 푸시오. 그치? 2n이 17보다 큰 걸 푸시오. n은 이게 얼마냐? 8.5 그치? 아 8.5보다 크면 음수 나오네. 근데 사실 n은 자연수잖아 기본적으로. 1항, 2항, 3항, 4항 이런 거니까 그치? 그래서 9항부터 음수가 나와요. 그쵸?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8항까지는 양수란 얘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0 이상. 보면 이해가죠? 1항부터 8항까지는 양수고요. 9항부터 이게 음수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찾는 거는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건 몇째 항 하면은 9번째가 되는 거죠. 이해가죠? 그 다음 3번. 합이 최대가 되는 건 언제인가요인데요. 합의 최대를 구하기 위해서 합공식을 쓰느냐? 하지 않아요.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건데 쉬운 거니까 어렵잖아. 합의 최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이제 원래는 이런 거야. SN이 어떤 식이었냐면요. 공식 둘 중에 두 번째 식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1d 공식. 이게 어떤 꼴이라고 하는 거 기억날까요? 이게요. 2차 함수 꼴이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거 기억나죠? 2차 함수 꼴이에요. 그쵸? 그리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요. n의 곱해진 값이 d입니다. 그쵸? nd잖아. 쉽게 말하면 nd. nd에 n을 한 번 더 곱하고 나누기 2 했어. 이 개수가 얼마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게 2분의 d가 돼요.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d의 값이 음수니까 얘는 어디로 블록한 2차 함수야? 위로 블록한 2차 함수야. 그러니까 S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최대값이 있을 거란 얘기죠. 이해가요? 근데 물론 이게 정확하게 여기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요 앞에 또는 때로는 이 뒤일 수도 있어요. 왠지 알겠어요? 실수 전체에서는 2차 함수의 꼭 시점이 최대겠지만 이거는 범위가 뭐야? n의 범위가 자연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2차 함수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자연수 좌표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약간 빗나갈 수도 있는 거죠. 꼭 시점 자리에서. 이해가요?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초항 15 대입하고 공차 마이너스 대입해서 2차 함수 풀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원리는 여기 2번에서 했던 거예요. 뭐 8항까지는 양수고 9항부터 음수 나온다며. 그럼 어디까지 더하는 게 최대값이 나오는 거야? 8항까지 더하는 게 최대값이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나올 숫자를 더해버리면 오히려 작아질 거야. 음수를 더할 거니까. 그치? 뭔 말 이해가니? 이런 거잖아. 1항도 양수, 2항도 양수, 3항도 양수, 4항도 양수, 5항도 양수, 6항도 양수, 7항도 양수, 8항도 양수인데 9항부터 음수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쵸? S1이 뭐예요? 이거 하나만 구하시오예요. 그쵸? S2가 뭐예요? 이거 두 개 더하시오예요. S3는요? 이렇게 세 개 더하시오라고요. S8이 여기까지 더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값이 점점 커지겠네요. 근데 S9부터는 얘를 더하면 아까 값보다 작아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최대값은 어디까지 더하는 거예요? S8까지 더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가 되는 것은 n이 얼마일 때? 8일 때예요. 이걸 만약에 구하라고 한다면 S8을 실제로 구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S8을 구하는 건 아니라 몇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됐나요?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그냥 8만 이렇게 찾는 거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2차 함수 꼭지점 찾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2번을 응용해서 찾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기억해놔야지. 아, 이걸로 이걸 찾는구나를 기억을 해놔야 돼. 뭔 말인지 이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너희가 이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서 완벽하게 알았어 라는 얘기는 뭘 의미하겠어? 1, 2번을 지우고 3번만 내도 너희들이 풀 줄 알아야 한다는 거야. 이렇게 앞에 거 지우고 얘만 푸시오 라고 해도 너희가 앞에 걸 다 기억하기 때문에 따다닥 답 이렇게 구하면 돼. 까지 할 줄 알면은 너 정말 이거 풀 줄 아는구나 되는 건데, 이렇게 하고 3번을 냈더니 이제 손을 못 대요. 기억이 안 나서 앞에 뭐 했지가. 그럼 모르는 거잖아, 그건. 이해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쌤 비단계를 완벽하게 풀 줄 알아야 한다는 건 그런 것도 돼요. 중간을 생략하고 맨 마지막 거만 물어봐도 풀 줄 알아야 돼, 당연히. 과정을 다 알아서. 이해가? 그거를 잘 해주면은 내가 봤을 때는 학교 시험 100점이야. 알았어, 이 새끼들. 4번. 합이 63 나온다. 이거는 뭐 풀어야겠죠? 직접. 어차피 초강도 15고 공차가 아까 마이너스 2 나왔죠? 구했으니까. 일종의 이것도 이제 방정식이잖아. 이렇게 2분의 n 곱하기 초항의 2배죠. 이게 30 플러스 n 곱하기 공차. 한 값이 얼마 나온다? 63 나온다라는 이런 모양꼴의 2차 방정식을 푸시오예요. 이해 가죠? 할까요? 이 안에 있는 게 32 빼기 2n이 되겠네. 이거 중괄호를 전개하면. 그치? 이거 2를 약분시키면은 16 빼기 n 되겠구나. 그럼 16 빼기 n에다가 n을 곱한 게 63이네요. 간단하게 자연수 2개 곱해서 63 나오고 더해서 16이니까 97인가 봐요. 97에 64. 그치? 얘는 9, 5, 7 되는 거죠, 이제.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이제 그렇게 되는 문제야. 뭐, 심각하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됐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완벽이라고 말하는 거 좀 거시기 하긴 하지만, 아까처럼 중간 생략하고 1번, 2번, 3번, 4번 있었는데 4번만 딱 내도 풀 수 있다까지 돼줘야 너 진짜 완벽하게 이해한 거구나 하는 거지. 앞에 거 생략했으니까 기억이 안 나요. 야, 앞에 뭐 있지 않았나요? 이러면 곤란해요. 어디서 낙엽 밟는 소리 자꾸 들리는데? 12-9번 이것도 그냥 편하게 보세요. 삼각형 ABC가 있고요. AB가 15, 이거 한 변이라 이제 15입니다. CA를 30등분 할 거예요. 요쪽 선분을 30등분해서 이 아래쪽부터 C에 가까운 쪽부터 P1, P2, P3에서 P29까지 잡겠대요. P1, P2, P3, 중간 생략, P28, P29 이렇게 해야 30등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30등분이면 저 점은 29에서 끝나요. n등분 하면요. n 빼기 1에서 끝나야죠. 그러면 이해가? 다시 할게요. 30등분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스타팅 포인트를 P0로 보고
마지막 엔딩 포인트가 P30이 되는 겁니다. 이걸 좀 생략했을 뿐이에요. 이 두 개를. 이해 가요?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30등분 하라 하면은 첫 번째 건 P0, 마지막 건 Pn인데 N등분 하라고 하면은 그 두 개 빼가지고 이거 1부터 N 빼기 2까지만 보이는 거야. 이 얘기가 예전에도 한번 나온 적 있었다? 어디서 나온지 기억나요? 삼각함수. 에휴. 뭐 임마? 원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원의 이 원조 위에 2n개의 등분점을 찍습니다. 2n 등분점. 여기가 참고로 1,0짜리, 여기가 P0라고 봤을 때 2n개의 등분점을 찍어요.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이거 어디서 끝나요? 이런 거죠 이제. 2n개의 등분점, 원주위를 따라서 반지름 1짜리 원에서 몇 번에서 끝나요 일단? 2n-1. 고마워요. 똑같잖아요. 적어라. 이 마지막 게 이렇게 되는 거라 그래. P0에서 시작해서 P2n에서 끝나요. 이해 가요? 예. 그러면 PK점의 좌표는 뭐가 돼요? 다 배웠던 거예요. 다 배웠는데 이제 와서 이러고 있으니까 아직 여러분은 덜한 거야. 코사인, 그치? 코사인 몇 분의 몇? 코사인 P0 코사인 P0하고 사인 P0. 이 한 각이 몇 라디안이에요? 다시 할게요. 한 바퀴가 몇 라디안? 200라디안. 그걸 몇 등분했다고요? 2n 등분. K번째는 곱하기 K가 되죠, 이렇게. 각이 뭐가 돼요? n분의 파이 K. 이해가? 그러니까 얘는 뭐야? 코사인 n분의 파이 K고 사인 n분의 파이 K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게 될 줄 알아야 될 거냐, 당연히. 시험은 당연히 n등분, 2n등분 이런 거 나올 텐데 계속. 이해가? 배웠죠? 아, 이거 소리 마음에 안 드네. 오이씨, 왜 그러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쪽 30등분 했고요. 마찬가지로 BC도 30등분해서 C에 가까운 쪽부터 각각 Q1, Q2 이렇게 부르겠대요. Q3, 중간 생략, Q28, Q29. 그래서 PK, QK라고 하는 선분을 계속 연결할 거예요. PK, QK는 P1, Q1, P2, Q2, P3, Q3 이런 걸 말하는 거죠. 28, 28, 29, 29 이런 거. 그쵸? 네. 이 선분 길이의 합을 구하시라는 문제예요. 빨간색 선분이 몇 개 있다 총? 30개. 아, 네, 인덱스를 잘 보셔야죠. 몇 개가 있다 총? 29개가 있고요. 그쵸? 이 29개 선분의 길이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이게 등차 수열이야 물론 그것도 포인트겠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는 몇 개인지를 셀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몇 개구나. 그래서 몇 개의 성분이 있는 거구나를 셀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지 이거 n등분 시키면 그때 못 풀어.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래? 이거 n등분 시키면 애들 맨날 저거 다 저거 틀린다? 이거 n개인 줄 알고. 그렇게 된다니까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거 세는 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은. 풀이는 되게 간단한 게 똑같은 도형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엇갈리게 붙이면은 그러니까 B 다시라고 볼까요 여기를? ABC를 하나 카피에다가 180도 변한 다음에 딱 붙이면요 평행사변형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그린 내가 P1, Q1이라는 이 길이가 이 길이랑 같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두 번째 그린 P2, Q2가 요 빨간색 연장선 요 선분의 길이랑 같지 않을까요?
여기 마지막에 그린 이 길쭉한 P29, Q29라는 이 선분이 여기서 P1, Q1을 연장해서 만든 이 선분의 길이랑 같지 않을까요? 결국 이런 식으로 빨간색 길이를 독사에서 갖다 붙이면은 이런 식의 파란색 길이가 또 나올 거고요. 그 길이의 합들은 이게 평행사변형이므로 모두 합이 15가 돼요. 그쵸? 무슨 얘기야? 빨간색과 파란색을 다 합치면요 15라는 길이가 29개가 나와요. 그쵸? 하지만 나는 그 중에 빨간색 쪽만 쓰면 되는 거니까 나누기 2하면 되는 거죠. 이게 답이에요. 뭐 등차 수열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풀면 되잖아요. 그치? 포인트는 등차 수열인 걸 안 하는 것도 물론 포인트가 한데 그거 하려면 뭐 닮은 등도 쓰고 막 닮은 비도 쓰고 해야 돼요. 그럴 바에는 그냥 차라리 개수 세는 거에 좀 더 연습하도록 하세요.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에서 3개의 공식을 배웠다. 등비 수열도 이와 유사하지만 뭐 지금 배울 필요는 없고 나중에 중간고사 끝나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등차 수열 살짝 복습하면서 등비 수열 같이 배우자 하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4번째 공식. 등차 수열 3개, 등비 수열 3개라면서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플러스 원 공식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4번째 공식 하나 얘기할 건데요. 4번째 공식이 뭐냐면은 합을 이용해서 AN을 찾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는 일반항은 어떤 식이야. 따라서 SN은 어떻게 나올 거야. 이런 식의 논리를 펼쳤었죠. 이해가요? 다시 한번. 수열을 쭉 줘요. 물론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규칙이라고 하는 등차 수열밖에 없으니까 뭐 100% 등차 수열이겠지만 규칙을 다 준 다음에 따라서 이 수열의 일반항은 무엇일 것이고 그러니까 일반항까지 합은 무엇일 것이야 라는 논리로 그동안 풀었었던 거야. 그치? 근데 이번엔 반대예요. 반대로 일반항까지의 합을 준다면 이걸로 역으로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겠는가 라는 문제예요. 어떤 논리인지 이해 갔죠? 다시 한번. 기존에는 일반항을 구하고 SN을 구하는 그 논리 순서로 갔다면 이 파트는 합을 줄 테니까 일반항을 구해봐라고 하는 역으로 가는 파트입니다. 거꾸로 구하는 파트. 뭘로 뭘 구한다고요? 합을 이용하여 일반항 찾기 공식입니다. 합이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S1이 뭡니까? A1을 의미해요. S2는 뭡니까? 1항 더하기 2항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해가죠? S3는 뭡니까? 1항 더하기 2항 더하기 3항을 의미하고요. 그럼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A1은 뭡니까? S1이네요. 그럼 A2는 뭡니까? 여기에서 이거 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졸지 마시고! 맨날 잠을 깨우느라 시간 나가시. 여기서 이거 빼는 거예요. 그쵸? 그럼 뭐겠어요? A2는? S2 빼기 S1이네요. 이해가요? A3는 뭡니까? 여기서 이거 빼는 거 아닌가요? 변변 빼기. 이해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S3 빼기 S2네요. 점점점.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항을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1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어떤 꼴이에요? 다 이웃한 S의 빼기 꼴이에요. 그쵸? 뭐라고요? AN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빼기 모양으로 이렇게 구할 거예요. 인덱스 조심하세요. 인덱스. n항을 구한다는 것은 그 n항 값에서 하나 적은 값을 빼는 거예요. 그쵸? 이해가죠? 이해가겠어요? 인덱스가? 이해 가겠어요? 이거랑 같죠? 둘은? 멍청이인지 아닌지 물어볼게요. a n 더하기 2하면 어떻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s n 더하기 2에서 s n 더하기를 빼는 거죠. 그쵸? 멍청이가 아닌 이상 이해할 수 있겠죠? 그쵸?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얘는 좀 독특하죠? 얘는 제로항이 없다 보니까 얘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제로항이 없으니까. 그래서 1항은 항상 별도로 구해요. 이렇게. 별도 구매. 요즘 핸드폰 사면은 충전기가 별도 구매죠? 애플 이 환경을 생각한답시고 말도 안 되는 핑계 대면서, 그치? 충전기 미포함. 했더니 또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나라에 다 따라하잖아. 그치? 핸드폰 사면은 충전기 미포함. 그치? 저거는 항상 별도예요. 뭐라고요? 1항은요, 별도로 구해요. 따로 구해요. 어떻게? 그냥 SN, 원값으로 그냥 구해요. 근데 이걸 제외한 나머지 상들을 이렇게 구해요.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2항 이상은 빼기로 구할 거고요. 1항만 따로 구해요. 뭔 말인지 이해 가죠? 참고로 이 개념은 등차 수열에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수열에 똑같이 적용되는 개념이에요. 왜냐면 이게 확립하니까 기본적으로. 뭔 말인지 이해 가지? 그래서 등차 수열용 공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를 등차 수열용 공식 3개, 등비 수열용 공식 3개와 이제 종합적인 공식 하나가 있는 건데 그 하나가 얘예요. 이해 갔어요? 1항은 별도로 구하고요. 나머지 항들은 빼기로 구해요. 이해 갔죠? 연습해 봅시다 한번. 12-10번. 자, 1번 보니까요. SN이 n제곱 더하기 2n이래. 얘 일반항률 구해봐라. 일반항을 구해봐라. 아, 합을 줄 테니 항을 구해봐라. 알겠죠? 다시 한번. 이전에는 항을 줄 테니 합을 구해봐라 였고요. 이 문제는 합을 줄 테니 항을 구해봐라 예요. 이해가죠? 합을 줬으니 일반 항을 구해봐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따로따로 구해요. 1항 따로, 2 이상의 항 따로. 이해 갔죠? 이렇게 따로 구해요. 항상 1항 따로, 2 이상의 항 따로 이런 식으로. 1항을 뭘로 구한다? S1으로 구합니다. 1 대입하면 1에 대한 함수값 얼마예요? 3 나오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빼기로 구합니다. 이런 식의 빼기로 말이죠. 이해 갔죠? Sn 그냥 쉽게 말하면 이 함수에다가 n 대입한 값 이거 그대로죠. n제곱 더하기 2n이고요. Sn-1 저 함수에다가 n 대신에 n 빼기 1 대입한 거니까 n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2배의 n 빼기 1이에요. 이해가죠? 이해 갔죠? 이제 열심히 계산하시면 됩니다. 간혹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저희 유튜브 봤는데 이거 뭐 미분으로 푸는 거 있다던데요? 이런 꼼수를 부리지 마세요. 알겠죠? 꼼수 부리지 마세요. 그 꼼수 몰라서 안 쓰는 거 아니거든요. 알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아서 안 알려주는 것 뿐이니까 괜히 얻어서 또 하나 주워 듣고 와서 미분하는 거 있어요. 하지 마세요. 불확실한 거 하지 마세요. 확실한 거, 증명된 것만 하시고요. 불확실한 건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은 이거를 그냥 충실하게 수행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얻어 또 주워 듣고 와서 그러지 마시잖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한창 잘해가지고 대학 수학을 살짝 넘볼 수준이 됐을 때 그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대학 수학을 살짝 넘볼 수준이 됐을 때 그때 제가 살짝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은 거의 대학교 수준의 수학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거면은 어서 이렇게 이상한 거 주워 듣고 하면 안 돼요. 그냥 하세요. 열심히. 알겠죠? 전개하면은 이거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이고요. 이거 전개하면 2n 빼기 2네요. 그쵸? 어차피 앞뒤에 똑같은 거 하나씩 있으니까 소거 되거든요. 그래서 n제곱은 여기 빼기 n제곱이랑 소거 되고요. 그쵸? 플러스 2n도 빼기 플러스 1 이거 두 개, 요거랑 소거 되네요.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그럼 중괄호 안에 남아있는 것만 마이너스 2n 빼기 1인데요. 그쵸? 이게 중괄호 앞에 마이너스 하나 있었으니까 이게 바뀌겠네요. 2n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해가죠? 따라서 1항 얘고 2항부터는 얘야 쓰면 되는데 원래 얘는 2항부터 대입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사실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3 나오죠? 어?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냐고. 예를 들어서 1항은 함수값이 3이고 나머지는 이런 식의 직선 위에 있어 이런 느낌이야. 이해가? 나머지는 이 직선 위에 있어 이런 느낌이라고. 근데 얘를 연장해도 여기 직선을 이 점을 지난다 이거지. 여기 1 대입해도 저값 나온다 이거야. 그럼 굳이 이 깜장 따로 빨강 따로 쓸 필요가 있나? 그냥 다 빨강색으로 쓰고선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얘도 포함해서 이렇게 쓰면 되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1을 대입해서 저게 나오는 구조가 됐다면 굳이 두 개로 양분해서 쓰진 않고요. 그냥 묶어서 한 번에 쓸 거예요. 이렇게 일반항은
2n 더하기 1 이렇게 쓸 거예요. 한 번에. 이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그러니까 1항에 나온 값을 여기에 대입했을 때도 성립한다면 그때는 이렇게 따로따로 안 쓰고 이렇게 한 번에 쓸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될 수가 있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어. 안 될 때는 따로따로 써야 돼요. 1항 따로, n항, 2항 이상 따로 이렇게. 그 문제가 이제 2번에 있는 거죠. 이게 뭔 말인지 그것도 이해 가요? 1항은 점 하나로 다시 따로 존재하고요. 2항부터는 1차 함수 위의 점이에요. 다. 근데 이거 연장해도 이 점 지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 모든 정의역의 자연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2번이 뭐냐면요. 어디다 쓰냐? SN이 n제곱 플러스 2n 더하기 3이에요. 자, 눈치가 조금 있는 친구들은 알려나? 이거 계산하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거 계산하면 이 문제에서 그러니까 2항 이상의 합을 계산해봐 하면은 분명히 SN에서 SN-를 뺄 텐데 다시 쓴다면은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3에서 n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2배의 n 빼기 1 플러스 3을 빼는 거잖아. 이렇게. 이거 이해가? 이해 갔어 안 갔어? 근데 3 빼기 3을 지우고 나니까 쟤랑 똑같지 않아? 식이? 그치? 그러니까 이 결과는 저거랑 똑같이 나올 거야 분명히. 뭐가 나올 거야? 2n 더하기 1 나올 거란 말이야 분명히. 그치? 어차피 상수항은 여기에 있으나 어차피 빼기다 보니까 상수항이 무의미해져 버려. 그치? 재밌는 것 중에 하나 아니야? SN의 상수항이 아무리 큰들 빼기에서는 무의미해져요. 그쵸? 예, 그래서 상수항은 없다시피 하면 되는 거고요. 그쵸? 이거 무시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실제로. 근데 1항은 어때요? 1을 대입하니까 6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냐고. 얘는요 1,6 이렇게 첫 번째 항은 여기 있고요. 나머지 항은 이제 이렇게 직선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연장해도 이 점을 지나지 않으니까 얘는 따로따로 분리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야? 얘가 1항은 6일 거고 나머지 항은 전부 다 이 1차 함수 위에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이야. 아이씨 이거 걸려가지고 죽었네. 이렇게 이해가지? 그래서 1항은 얘고 2항은 얘고 2항부터는 얘고. 그러니까 얘를 지칭할 때는 얘는 뭐라고 그러냐면 보통 첫 번째 항부터 등차수를 이룹니다. 이게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첫째 항을 제외하고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를 이룹니다. 이게 해요. 엄마 이제 갔어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니야. 그치? 이게 되게 쉽다니까. 정석 이게 되게 쉬운 책이에요. 연습 문제쯤, 솔직히 연습 문제쯤 가야 쌤 비단계랑 비슷하지 않니? 아닌가 봐요. 미안해요. 그래서 이거를 또 다시 다른 거에서 본다면 SN이 이렇게 상수항이 없는, 상수항이 0인 2차 C꼴이니까 일반항이 1차식이 나와. 이거 일반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어? 기본 정석과 실력 정석의 차이가 그거예요. 기본 정석은 이걸 숫자로 냈죠? 실력 정석은 이게 문자가 나와요. 이렇게. SN이 AN제곱 더하기 BN일 때 일반항을 구하시오. 이러면 못 풀어요 혹시? 똑같잖아 그치? 문자로 냈으니까 안 배웠어가 아니라고요. 물어보는 게 뭐냐고. 합을 주고선 일반항 구하시오라는 걸 냈으니 내가 아는 대로 풀면 되겠네. 그치? 첫 번째 항 어떻게 구한다고? 대입해 1을 A 플러스 B지고 두 번째 항부터 어떻게 구한다고? 빼서 구하는 거지 뭐. 쭉 써. 근데 계산한 값에 대입했더니 맞네? 따라서 일반항은 뭐야? 이렇게 한다는 건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상수항이 없는 2차 C꼴일 때는요 이거 등차수열입니다. 첫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 근데 상수항이 있으면요 첫 번째 항을 제외하고 이게 등차수열이 돼요. 이게 뭐 거기까지 외워도 좋고 몰라도 크게 지장 없으니까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합을 이용하여 일반항을 구하는 그런 방법도 있더라 정도. 알겠지? 이렇게까지 하시면 됩니다.